제1장 억척 엄마 김숙자 그리고 낯선 영수증. 여러분은 30년을 등 맞대고 살아온 남편과 30년을 친자매처럼 지낸 친구 중 누구를 더 믿으십니까? 만약 그 두 사람이 내 등 뒤에서 기막힌 연극을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을 바친 믿음이 산산조각 났던 그 서늘한 밤의 기록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활기찬 전통시장.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을 채웁니다. 62세 김숙자 씨. 그녀는 이곳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지켜온 그야말로 억척의 아이콘입니다. 매일 무거운 배추통을 나르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숙자 씨는 앓는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번듯하게 자라 제 앞가림을 하는 자식들을 보면 그깟 통증쯤은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만수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뜬구름 잡는 사업 구상으로 속을 썩이더니 은퇴 후 아내의 배달을 돕는 지금도 불평불만이 입에 붙어 있었죠. 아휴 지긋지긋해. 이놈의 반찬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져. 내가 이 나이에 앞치마 두르고 오토바이나 타야겠어. 남들 다 뜨뜻한 방에서 쉴 때 말이야. 숙자 씨는 못 들은 척 도마질에 집중합니다. 대꾸해봐야 싸움만 길어진다는 걸 30년 세월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때 짭조름한 반찬 냄새 사이로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에 붉은 립스틱을 칠한 여자. 바로 숙자 씨의 30년 지기 절친이자 시장 어귀에서 옷가게를 하는 박미란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만수 오빠. 오토바이 타니까 완전 청춘이네, 청춘. 아주 뒤태가 20대 총각인 줄 알았다니까. 방금 전까지 오만상을 찌푸리던 만수의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아이고 우리 미란이는 갈수록 회춘하네. 꽃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어. 매일 고춧가루 냄새만 맡다가 살 것 같네. 하! 남편의 뼈있는 농담에도 숙자 씨는 그저 넉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미란이는 숙자 씨가 고단할 때마다 술잔을 기울여주던 유일한 안식처였고 만수 역시 동생처럼 편하게 대하는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비극은 늘 가장 방심한 순간에 민낯을 드러냅니다. 숙자 씨가 갓 버무린 겉절이를 포장하려 주방으로 잠시 몸을 돌린 그 짧은 찰나. 만수와 미란의 시선이 허공에서 끈적하게 얽혔습니다. 만수가 미란에게 검은 반찬 봉투를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스쳤죠. 미란의 붉은 입술 사이로 묘한 미소가 번졌지만 주방 쪽에 서 있던 숙자 씨의 시야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숙자 씨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를 새도 없이 남편이 허물 벗듯 던져놓은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세탁기에 넣기 전 습관처럼 주머니를 뒤적이던 숙자 씨의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쪼가리들이 걸려 나왔습니다. 깜빡 잊고 버리지 못한 영수증 2장. 무심코 구겨진 종이를 펼친 숙자 씨의 시선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결제 일시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는 시 외곽에 있는 한 무인 모텔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숙자 씨의 눈에 들어온 또 다른 영수증 하나. 그건 시내 금은방에서 긁은 150만 원짜리 여성용 18K 목걸이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남편이 예전 직장 동료의 빙부상에 간다며 검은 양복을 빼입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싸구려 스킨 하나도 벌벌 떨며 사던 숙자 씨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서늘하고 기괴한 정적. 숙자 씨의 뇌리에 오늘 낮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났던 미란의 모습과 남편의 비릿한 웃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50만 원짜리 목걸이 그리고 모텔 영수증. 이 불길하고 끔찍한 예감은 과연 한낱 늙은 아내의 착각이었을까요? A장 시장판의 흉흉한 소문, 가면을 쓴 위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 좁은 시장판에서는 그 속도가 배는 더 빠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모른 채 가장 추악한 형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죠. 150만 원짜리 목걸이와 모텔 영수증을 발견한 다음 날. 제가 마주한 가평시장의 아침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을 한 식구처럼 지낸 상인들. 하지만 그날따라 저를 향한 시선들이 묘하게 비껴갔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거머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참다 못해 평소 친언니처럼 따르던 건어물집 사장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쥐며 한숨을 푹 쉬었죠. 숙자야, 너 요즘 만수 씨 혼자 배달 내보내지 마라. 남자는 나이 먹어도 애라잖아. 밖으로 너무 나돌게 두면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뼈있는 한마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구겨진 영수증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길로 남편의 낡은 배달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화면을 확인했죠. 날짜를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순간 허공에 멈췄습니다. 영수증에 찍혀있던 지난주 수요일. 상갓집에 간다던 그날 하루의 기록만 마치 누군가 가위로 도려낸 듯 감쪽같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조작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섬뜩한 퍼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밥을 푹푹 떠먹는 남편의 얼굴로 영수증 2장을 던졌습니다. 당황해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0년 산 남편의 얼굴은 철판보다 두꺼웠습니다. 아, 이거. 저번에 동창놈들이랑 술 먹고 사우나 간다는 게 글쎄 계산을 잘못해서 모텔로 찍혔더라고. 목걸이는 또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당신 요새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멀쩡한 남편 졸지에 바람난 놈으로 만들고 징그럽게 의부증까지 생겼네. 적반하장. 남편은 오히려 핏대를 세우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일만 하다 보니 마음마저 병들었냐며 혀를 끌듯 찼죠. 그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오히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오해한 걸까? 피곤해서? 내가 예민해졌나? 30년의 세월은 그렇게 바보 같은 자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찾아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절친 미란이의 옷가게. 화려한 옷들 사이에 앉아있는 미란이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지워진 블랙박스, 영수증, 그리고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던 눈빛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휴 숙자야? 네가 요즘 장사하느라 너무 고생해서 그래. 우리 만수 오빠가 어떤 사람인데? 속은 없어도 딴짓할 위인은 못 되잖아. 상인들 말 믿지 마. 남편 믿고 마음 편히 먹어. 응? 미란이는 따뜻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늘 그랬듯 그녀의 위로는 달콤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어떻게 내 남편을 의심해? 미란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으며 짐승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 더러운 의심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들던 순간 미란이의 가녀린 목덜미 위로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제 눈물이 맺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눈을 세게 감았다 떠보았습니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보았던 금은방 영수증. 18K 물방울 펜던트 로즈골드. 영수증에 적혀있던 그 상세한 글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미란이의 목덜미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토닥이던 절친의 다정한 손길이 마치 독사의 따리처럼 온몸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영수증, 지워진 블랙박스, 시장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우정에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 저는 지금 제 남편의 내연녀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3장 판도라의 상자. 30년 우정과 맞바꾼 남편. 살면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란이의 목덜미에서 150만 원짜리 목걸이를 확인한 그날 밤. 저는 밤새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지독한 배신감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기어코 제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사가 끝날 무렵 배달을 핑계로 서둘러 트럭을 모는 남편의 뒤를 조용히 택시를 타고 쫓았습니다. 시장을 벗어난 남편의 낡은 트럭은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로 향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익숙한 인형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화사한 원피스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미란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트럭은 북한강 변의 으슥한 무인 모텔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이 비극의 밑바닥을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청소 카트가 반쯤 열어둔 방문 틈 사이로 기어이 그 끔찍한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침대 위에 나란히 걸터앉아 캔맥주를 부딪히던 두 사람. 제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친구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제 마지막 믿음조차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와? 기어코 사람 뒤를 캐?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나 솔직히 당신 그 억척스러운 거 진저리가 나. 평생 그놈의 반찬 냄새. 아무리 씻어도 내 몸에서 그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미란이랑 있으면 적어도 숨은 트여. 나도 이제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고 싶다고. 30년. 무려 30년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반찬 냄새 풍기며 시부모 대소변 받아내고 남편이 말아먹은 빚보증 갚아주고 밤낮 없이 일해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제 피눈물 나는 희생이 단숨에 지독한 악취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입조차 떨어지지 않는 제게 이번엔 30년 지기 미란이가 매섭게 나를 세웠습니다. 숙자야, 솔직히 네가 오빠 외롭게 방치한 거 맞잖아. 돈 번다고 여자의 길을 포기한 건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야. 말이 통한다고. 그러니까 촌스럽게 여기서 악쓰지 말고 쿨하게 현실을 인정해. 가슴 한가운데에 예리한 비수가 수십 개 내리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그들에겐 그저 촌스럽고 미련한 짓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모텔 바닥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지만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은 바닥을 구르는 저를 그저 차갑고 귀찮은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고 서울과 춘천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아들과 딸. 쓰러진 저를 부둥켜 안고 아이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아빠가 어떻게 이래. 그 아줌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들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제 거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제 두 손. 이 손으로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건 처참한 조롱과 껍데기뿐인 가정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뼈저린 후회.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끝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식음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문득 제 투박한 손을 가만히 눈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은 역겹다던 그 반찬 냄새가 깊게 밴 손. 하지만 내 반듯한 자식들을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과는 전혀 다른 뜨겁고 매서운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바보처럼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내 30년을, 내 찬란했던 청춘을 저 추악한 인간들의 발밑에 짓밟힌 채로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사장 반찬 냄새에 발란 눈물 없는 응징. 30년 지기 절친의 화려한 가게에 새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걸 지켜보는 기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건 지난 30년 제 바보 같은 믿음에 찍는 마침표이자 저를 시궁창에 밀어넣은 두 사람을 향한 눈물 없는 처형식이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알아누웠던 방안. 퉁퉁 부은 눈을 떠보니 제 양손을 꼭 쥔 채 선잠이 든 남매가 보였습니다. 늙은 어미를 지키려 연차까지 내고 달려온 든든한 내 새끼들. 그 애들 얼굴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30년 인생은 정말 그들의 말대로 반찬 냄새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슬픔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시궁창에 처박을 순 없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눈물을 거둔 엄마의 모습에 아이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죠. 아들은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딸은 저와 함께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지워지지 않은 통화 기록, 그리고 모텔 주변 CCTV 영상까지. 쥐새끼처럼 숨어들던 두 사람의 추악한 행적이 낱낱이 서류로 쌓였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미란이의 옷가게와 남편 명의로 된 자그마한 땅까지 모조리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장이 가장 크게 서는 날, 시장 골목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바로 그날을 결전의 날로 잡았습니다. 평소 입던 펑퍼짐한 몸빼 바지 대신 딸이 사준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 손에는 배추통 대신 작지만 성능 좋은 확성기가 들려 있었죠. 미란이의 화려한 옷가게 앞.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주저없이 확성기 전원을 켰습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반찬 팔아온 김숙자입니다. 오늘 제 남편 이만수와 저 옷가게 박미란의 더러운 불륜 사실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기겁하며 뛰쳐나온 미란이와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만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입을 막으려 들었죠. 야, 너 미쳤어?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무슨 짓이야? 당장 이거 안 줘.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성기를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그동안 모은 증거 사진들을 시장 바닥에 하얀 눈보라처럼 흩뿌렸습니다.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3년 동안 내 등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할 때는 재밌었지. 150만 원짜리 목걸이 차고 내 위로하던 내년 가증스러운 낯짝. 이 시장 사람들이 똑똑히 다 알아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법원 집행관들이 미란이의 옷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시작된 겁니다. 화려한 마네킹과 비싼 진열대 위로 새빨간 딱지들이 사정없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장 안 떨어져? 숙자 너 진짜 돌았구나. 발악하는 미란이를 향해 혀를 차는 상인들의 야유가 매섭게 쏟아졌습니다. 완벽한 물증 앞에서는 모두가 불륜 남녀에게 등을 돌렸죠. 저를 의부중 환자 취급했던 만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통쾌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둔 완벽한 승리. 제 30년의 억울한 한이, 묵은 체증이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정 싸움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완벽한 증거를 바탕으로 제 손을 들어주었죠. 위자료 최고액 판결은 물론 재산의 70%를 제가 가져오는 완벽한 승소. 빈털터리가 된 만수와 미라는 위자료 폭탄을 맞고 야반도주하듯 쫓겨나 장터를 떠났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던 날 저는 두 아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구나. 이 아이들이 내 가장 큰 훈장이구나. 지난 30년의 상처가 스르르 아물며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쫓겨난 그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영원했을까요? 완벽한 인과응보. 그들의 비참하고 찌질한 최후와 제 인생에 찾아온 눈부신 두 번째 봄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오장내 인생의 두 번째 찬란한 봄.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던 두 사람. 과연 가난이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도 그 대단한 영혼의 단짝은 유효했을까요? 완벽한 승소로 제 인생의 쓰레기를 치워낸 지 어느덧 1년.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을 그들의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폭탄을 맞고 시장에서 쫓겨난 만수와 미란. 두 사람이 도망치듯 살림을 합친 곳은 가평 시내.
외곽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번지르르 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평생 제 등골을 빼먹으며 큰 소리만 치던 만수는 빚더미에 앉은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기 좋아하던 미란이 역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현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낭만 가득했던 모텔방의 분류는 퀴퀴한 곰팡내 나는 단칸방 안에서 시궁창 같은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날 선 고성이 오갔죠. 아우 지긋지긋해.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빈털터리 노인네한테 코가 꿰어서 이 고생이야. 돈 나올 구석이 없으면 공사판 막노동이라도 뛰고 와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숙자한테 그 돈 다 뺏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당했어. 뭐 내년이 먼저 꼬리만 안 쳤어도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내치고 이 꼴로 안 살았어.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당장 나가. 서로의 밑바닥을 파먹으며 핥히는 지옥 같은 나날. 결국 파국의 끝은 싱거울 만큼 허무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미란이는 만수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 일부와 쌈짓돈을 몽땅 훔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30년 우정을 배신하고 얻어낸 사랑의 결말치고는 참으로 가볍고 천박했죠. 다음 날 아침 텅 빈 방 안에서 모든 걸 잃은 만수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날의 충격으로 쓰러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병든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겨울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냉골 방바닥에서 혼자 소주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독하고 처참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시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들이 지은 죄의 완벽하고도 공평한 대가였으니까요. 자, 이제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훌훌 털어버리겠습니다. 저 김숙자의 인생 이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두 아이가 남았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온전히 저와 제 가족만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죠. 가장 먼저 평생 피땀 흘려 일한 제 분신 같은 반찬 가게를 세련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숙잔의 찬방. 제 이름 석자를 큼지막하게 내건 간판 아래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한 사장님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제 모습입니다. 시장 바닥에 끌리던 칙칙한 몸빼 바지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대신 시내 백화점에 가서 화사한 파스텔톤의 원피스를 샀습니다. 미용실에 들러 뽀글거리던 파마를 우아하게 세팅하고 난생 처음 제 얼굴에 어울리는 고운 풀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반찬 냄새에 찌든 억척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살마저 기품 있게 반짝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명의 여자였죠. 그리고 지금 저는 구름 위를 날고 있습니다. 고생한 엄마를 위해 남매가 돈을 모아 인도네시아 가족 여행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반겨줄 그 따뜻한 나라로 가는 길. 기내식으로 나온 와인 잔을 부딪히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진짜 사모님 같다. 앞으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우리가 다 해줄게. 사랑해, 엄마. 투박하고 뭉툭한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이들의 체온. 창밖으로는 티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기분입니다. 누군가의 순종적인 아내, 희생만 하는 불쌍한 엄마. 그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모두 떼어내고 오롯이 온전한 김숙자라는 이름으로 숨을 쉬는 지금. 62년 만에 맞이한 이 완벽한 해방감이 저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나를 사랑할 기회는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남편의 배신 앞에 무너져 내렸던 억척 아줌마는 이제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기로 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은 영원히 안녕. 제 인생의 진짜 눈부신 두 번째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혹시라도 가슴속에 멍우리를 품고 계신 4060 동년배 여러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귀하고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저숙자 씨의 찬란한 인생 2막을 응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내일에도 따뜻하고 눈부신 봄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러였습니다.